안녕하세요. 사이버 보안의 세계에서는 숫자가 참 많은 걸 말해주죠. 근데 때로는 그 숫자를 제대로 읽는 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최신 리스크 평가 표준 CVS 4.0인데요. 이게 단순한 점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보안 스캐너에 9.8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고가 떴습니다. 모든 걸 멈추고 여기에만 매달려야 할까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가장 높은 점수가 항상 가장 먼저 꺼야 할 불은 아닌지 그 숨겨진 맥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단단한 기초에서 시작되죠. CVS 점수의 첫 번째 층은 바로 기본 지표입니다. 이것 말이죠. 이 취약점이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뼈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CVSS라는 게 전 세계의 보안 전문가들이 쓰는 일종의 공용어 같은 거예요. 특히 이번 4.0 버전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짜 위험을 보여주자는 거죠. 수많은 경고들 속에서 우리 팀의 귀한 시간과 노력을 대체 어디에 쏟아야 하느냐, 바로 그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기본 지표를 취약점의 DNA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DNA는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아요. 절대요. 시간이 지나든 다른 시스템에 있든 그 본질적인 기술적 특성은 그대로라는 거죠. 사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날카로운 발톱, 강력한 이빨, 엄청난 힘. 바로 이게 사자의 기본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자가 동물원 우리 안에 있든 저기 아프리카 초원을 막 뛰어다니든 사자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그 본질적인 위험성,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두 번째 단계인 위협 지표는요. 그래서 그 잠재적인 위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위협 지표라는 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요. 바로 악용 성숙도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해커들이 이 구멍을 얼마나 쉽게 써먹을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당장 쓸 수 있는 공격 코드가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나? 아니면 벌써 어디선가 이걸로 공격이 터졌나?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악용 성숙도의 힘이 제대로 드러나는데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10점 만점에 9.8점짜리 위험한 취약점이라도 아직 이걸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검증된 공격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확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불이 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니까요. 자, 다시 사자 이야기로 가볼게요. 사자는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말이죠. 그 사자가 우리 마을에서 한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냥 낮잠 자고 있다면요. 우리한테 닥칠 즉각적인 위협 수준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죠. 바로 이게 위협 지표가 하는 일입니다. 위험의 현재성을 따져보는 것. 자, 이제 CVSS 4.0의 진짜 배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왔습니다. 바로 환경 지표인데요. 이 단계가 바로 그 막연했던 위험 점수를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아주 구체적인 맞춤형 위험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과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 환경 지표를 적용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보안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자, 이제 얼마나 강력한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터넷에 바로 연결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서 아주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쳐보죠. 이 취약점의 기본 점수, 즉 CVSSP 점수는 무려 9.8점입니다. 와, 이것만 보면 정말 당장 비상벨 울려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지만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 서버가 사실은 아주 강력한 방화벽 뒤에 숨어 있고 심지어 접근하려면 다중인증, 그러니까 MFA까지 통과해야 하는 안전한 내부망에 있다면 어떨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회사 환경을 싹 다 반영했더니 최종 점수 CBSBT에는 9.8점이 아니라 6.5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로컬 컨텍스트의 힘이에요. 막연한 이론적 위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실질적인 위험을 보게 되는 순간인 거죠. 이렇게 우리 상황에 맞게 점수를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보안 통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미 갖추고 있는 방화벽 같은 방어 수단이 공격의 영향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비즈니스 중요도입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해킹당했을 때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가 새나가거나 데이터가 망가지거나 서비스가 멈춰버리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중요도에 따라 점수에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사자 비유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 무섭던 사자가 이제는 동물원의 튼튼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자 자체의 위험성은 그대로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이 환경적인 맥락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숫자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점수에 더 풍부한 맥락과 깊이를 더해주는 보안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안 지표는요, 점수를 직접 바꾸지는 않는 일종의 참고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최종 점수에는 영향을 안 줘요. 하지만 관리자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공격이 혹시 웜처럼 알아서 막 퍼져나갈 수 있는 종류인가? 아니면 병원이나 발전소처럼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숫자 점수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CVS 4.0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이름 규칙은요,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수 뒤에 붙는 이 알파벳들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B는 순수한 기술적 위험도, BT는 여기에 현실의 위협을 더한 값, 그리고 제일 중요한 BT는 우리 조직의 환경까지 모두 고려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최종 근거로 삼아야 할 진짜 점수인 거죠. 오늘 내용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CVS 4.0은 단순히 점수만 매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진짜 위험을 찾아내는 탐지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도구인 환경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점수를 우리 상황에 맞게 바꾸시고요. 악용 성숙도를 통해서 현실적인 위협을 판단하세요. 그리고 항상 언제나 의사결정의 최종 기준은 CVS BT 점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리스크를 읽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럼 당장 여러분 앞에 놓인 보안 보고서를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새로운 관점으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아마 어제와는 전혀 다른 우선순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